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지아, 오수연, 윤희재조입니다. 저희는 아지리스 선생님이 말한 모델 2 인디비주얼이 모델 2 조직으로 발전되어 가는 더블 루프 러닝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습니다. 연구 필요성,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지리스와 쇼에 따르면 모델 1형 개인은 모델 1형 조직을 형성하고 모델 2형 개인은 모델 2형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델 2형의 theory 유즈를 가진 개인도 오토매틱 디펜시브니스를 일으키는 시스템 때문에 모델 1형 theory 유즈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2형 theory 유즈를 가진 개인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내 환경적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환경 조건 하에서 모델 2형 히어링 유저를 가진 개인이 조직 내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모델 2형 조직을 형성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 2형 개인이 조직 내 더블 루프 러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 2형 조직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에 필요한 환경적 조건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이론적 모형입니다. 모델 2형 조직을 큰 것으로 보고 거기에 더블 루프 러닝의 과정과 그 과정의 기본이 되는 환경적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요소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은 일단 모델 2형 개인은 리스크 테이킹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모델 2형은 기존의 거버닝 베리어블에 대한 컨프런테이션과 인콰이어리를 권장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과정과 자아 인식을 관계적 맥락 또는 검토하고 피드백을 흡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셀프 아더 밸런스가 있으면 탐구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테일러와 브라이트의 주장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조직에서 모델 2형 개인은 리스크 테이킹과 인콰이어리를 통해 더블 루프 러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생계에 따르면 현대 조직의 기본 학습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팀입니다. 그러므로 모델 2형 개인이 바로 모델 2형 조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팀 학습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델 2형 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2형 개인이라고 해도 조직 안에서 모델 2의 히어리인 유즈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스템에 의한 오토매틱 디펜시브니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팀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소통 없이 자기 안에 가지고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은 당황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의 디펜시브니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긍정 탐색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긍정 탐색은 논리적인 언어보다는 경험을 중심으로 한 담론을 주된 방법으로 삼기 때문에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부담이나 방어적 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 표출과 상호 간의 토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저희는 조직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개방적 담화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모델 2형의 팀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팀을 이루게 되면 이 팀 역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개인이 모였기 때문에 이 팀도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개인과 달리 이 팀이 더블 루프 러닝을 하는 특징을 보면 learning from failure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더블 루프 러닝은 의도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 미스매치, 에러, 페일리어, 미스테이크로 불릴 수 있는 이 불일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것을 가장 큰 팀 러닝의 특징으로 보았고, 팀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세로 실수를 대하고 학습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서 이것을 생산적인 담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센게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부터의 학습은 조직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더블 루프 러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드먼슨에 따르면 팀 학습 모델에서 팀 안전과 팀 효능감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추가하고 오류에 대한 토론과 같은 팀 학습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우리는 조직에서 모델 2형 팀은 실패를 통해서 더블 루프 러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팀들 조직 안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기능을 가진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팀들 사이의 역동에 의해서 조직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로빈슨과 노타에 따르면 팀제의 조직은 의사소통의 장애, 희소 자원에 대한 경쟁, 과업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각 팀별 목표의 차이, 성과 및 측정에 대한 불공정성에 따라서 팀 간의 갈등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 즉 돈이나 권력 등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팀 간 갈등의 이제 원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우리가 갈등은 보통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부정적이라는 어감과 달리 집단 내 갈등의 존재가 인지적인 성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 이 갈등의 유무 자체보다는 집단 내에서 갈등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적인 갈등이라는 개념을 제시되었는데요. 이 건설적 갈등에 따르면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 자유롭게 반박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고 상호 모순되는 의견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새롭게 재생산하는 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팀 러닝의 모델 또 다른 모델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팀은 개인과 그룹, 조직 내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변수를 인풋으로 해서 기능적 경계를 넘어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하는 통합적 관점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팀 수준의 학습 결과를 낳고 조직 수준의 학습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저희는 인터그룹 인터랙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조직 내 다양한 팀들이 건설적 갈등을 통해 통합된 관점을 구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오퍼레이티브 골과 새로운 거버닝 베리어블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팀 간의 인터그룹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학습의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Theory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의 협력적 목표는 팀의 문제 해결과 실수로부터 학습이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협력적 목표를 가진 팀의 구성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취를 지지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사고에 도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더블 루프 러닝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목표가 실수로부터 학습을 돕는 문제 해결의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더블 루프 러닝은 기존의 거버닝 베리어블에 대한 컨프런테이션과 인콰이어를 통해 거버닝 베리어블을 수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액션 스트래티지를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저희는 학습의 결과물로 코오퍼레이티브 골과 거버닝 베리어블이 다시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더블 루프 러닝이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더블 루프 러닝의 과정을 설명했고, 그런데 이게 과정은 이러하지만 이 더블 루프 러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환경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먼저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를 저희는 이제 제시하였는데요.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가 있어야 디펜시브니스를 극복할 수 있고 개인이 집단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는 상호 간의 리스크 테이킹이 안전하다는 공유된 신념이기 때문에 있고 이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리더가 부하 직원과의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적 리더십은 상반된 의견과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패를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며 새로운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위험 감수 행동을 장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진성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조직의 다양한 계층 사이에서 학습을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리더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부하 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의 말한 리더십들은 보면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학습과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학습 지향성은 조직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가치 정립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지향성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수행 결과에 대해서도 노력에 대한 귀인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높은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을 토대로 CEO의 러닝 오리엔테이션, 그로스 오리엔테이션에 기반한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과의 신뢰, 존중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전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기반 조건으로 저희는 하이 퍼포먼스 워크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딜러리와 도티의 보편적론 관점에 따르면 조직의 유형과 전략에 따른 적합성을 초월하는 최상의 제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 아래의 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역량과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 기제로 학습을 활용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동기부여에 있어 외재적 요소, 즉 보상이나 승진,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일과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관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참여적 작업 조직, 그리고 고몰입 인적 자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부와 리우, 홀, 캐쉔 등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조직 성과와의 관계 검증을 통해 보상 체계의 공정성, 교육 훈련 참여, 채용 및 승진의 엄격성, 업무의 자율성, 보충 처리 절차, 정보 공유, 고용 안정성 등의 키워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토대로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 이 참여적 작업과 고몰입 인적 자원 관리 등을 지원하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블 루프 러닝을 할 수 있는 학습의 환경을,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 준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모델 2형 개인이 조직에서
더블루프 러닝의 과정을 거쳐 모델 2형 조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